네, 안녕하세요. 피존네드입니다. 자, 요즘 골프들 많이 치시죠? 사실 골프나 테니스와 같이 손목을 마지막에 스윙을 하는 동작들의 스포츠들은 주로 이 질환을 많이 일으키게 되는데요. 바로 팔꿈치 통증입니다. 가끔은 주먹을 쥐기만 해도 문을 돌리려고 해도 혹은 병뚜껑을 따려고 할 때 심한 통증이 느껴지실 수 있는 이 팔꿈치 통증은 사실 우리의 손목과 더 큰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목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이 팔꿈치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즉, 이 두 가지 움직임을 만들게 됩니다. 자, 골프나 테니스의 마지막 스윙 동작을 연상해 보시고 그 마지막 스윙 동작에서 공을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팔꿈치에 엄청난 충격이 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충격들이 팔꿈치를 연결하는 힘줄에 작은 손상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작은 손상들은 염증 반응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요. 자, 문제는 우리가 이 염증 반응이 회복이 되는 시간을 오래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라운딩을 나가시죠. 근데 팔꿈치가 조금 팔꿈치의 힘줄이 손상된 상태에서 또 라운딩을 나가실 겁니다. 그러면서 또 골프를 계속 치시겠죠. 그러면 그 손상된 부위에 데미지가 계속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고 회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또한 그 운동을 하시기 전에 적절한 준비 운동을 하시지 않으셨거나 손목 움직임 근육을 따로 운동해 주지 않고 스포츠를 계속 즐기시게 되면 약해진 혹은 단련되지 않은 힘줄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운동 중에 받게 되어 염좌를 일으키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운동 이외에도 한번 고려해 보실 점은 테니스의 경우, 골프도 해당이 됩니다. 골프나 테니스의 경우 라켓의 그립이 사이즈가 너무나도 크시다든지 혹은 테니스 라켓의 경우 줄의 텐션이 너무 과도해서 그 공의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그 충격이 그대로 신체로 가게 되는 등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개개인의 스윙 테크닉에 따라서 손목에 과도하게 무리를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손상된 혹은 염증이 생긴 힘줄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 적절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휴식이 그리고 어떤 조치가 힘줄에 가장 좋은 휴식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마냥 쉬는 건 최악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힘줄이 얼마나 손상됐냐에 따라서 완벽한 휴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힘줄 손상은 부분적 힘줄 손상일 경우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이란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손상된 힘줄에 서큘레이션을 돕고 힘줄의 콜라겐 배열을 가지런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는 힘줄이나 인대가 손상되면 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부스를 하고 한 2-3주 정도 휴식을 하게 했죠.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부분 손상 힘줄의 경우에는 적절한 운동이 재활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물론 힘줄의 손상 정도는 전문의의 적절한 판단을 통해서 진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을 들어가기 전에 자가진단법을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자, 손을 이렇게 꽉 쥐는 그립에 힘이 약해지시거나 꽉 그립을 쥐었을 때 통증이 느껴지신다든지 자, 팔을 이렇게 스트레칭 하실 때 또 통증이 재발하신다든지 혹은 팔꿈치 이 부분들을 눌렀을 때 통증이 느껴지신다든지 아니면 병뚜껑을 따거나 문고리를 돌릴 때 통증이 나타나시는지 이런 부분에서 통증이 나타나시면 한번 이 증상을 의심해 보실 만합니다. 자, 통증이 너무 심하신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걸 언제나 추천드립니다. 자, 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운동을 배워볼 텐데요. 운동은 제가 단계별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트레칭은 팔 안쪽 근육들을 스트레칭 한번 해볼 텐데요.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주신 상태에서 뒤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팔 안쪽 근육이 스트레칭 되시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자, 반대편으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으로 손가락 잡아주신 상태에서 아래로 하면 제가 지금 가리키는 부분이 스트레칭 되시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한 10초씩 유지해 보신 다음에 또 반대편 해주면 지금 제가 가리키는 부분이 스트레칭이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트레칭 시에 통증이 있을 때는 통증 이전까지만 스트레칭 해주세요. 통증 있을 시에는 통증 범위까지 가시지 마시고 이전까지만 해주세요. 자, 다음 운동은 주먹쥐기 운동입니다. 주먹쥐기 운동 하실 건데 집에 혹시 악력기가 있으시면 악력기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없으시면 수건을 말아서 사용하셔도 되니까요. 자,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자, 악력기를 주었다가 폈다가 주었다가 폈다가 하십니다. 자, 그 상태에서 한번 쫙 쥐인 상태에서 한 10초 정도 견뎌보세요. 통증이 없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있으시면 그 악력기의 강도가 너무 세다는 뜻입니다. 주었다가 폈다가 해보시고, 자, 통증이 있으시면 수건을 사용하셔도 돼요. 운동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냥 주었다 폈다 주었다가 폈다가 하다가 10초 정도 꽉 쥐고 한 2세트 3세트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은 이두근 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볼 거는 이두 컬이에요. 바이셉 컬이죠. 바이셉 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령이 있으시면 준비해 주시고요. 자, 옆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는 올리실 때는 빠르게 올리셔도 되고 내리실 때 천천히 근육이 늘어나시는 걸 느끼시면서 컬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올릴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천천히 내려주세요. 13회 3세트 양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깨 운동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 운동 하실 건데요. 팔을 안으로 살짝 모아주세요. 바깥으로 이렇게 빼시지 마시고 안쪽 살짝 모으신 상태에서 그대로 머리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덤벨의 가동 범위는 80% 정도만, 어깨를 다 올리실 필요 없습니다. 80% 정도 올리시고 내려오실 때는 눈 높이, 덤벨이 눈 높이에 맞게만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13회 3세트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엄지손가락을 따봉을 만들어 주시고 그 상태에서 45도로 팔을 들어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깨 운동인데요. 자, 지금 제가 영상에 보이듯이 엄지손가락을 하늘 위로 하신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해보신 다음에 조금 적응이 되시면 물 500ml를 채우시던지 저처럼 1kg짜리 덤벨, 가벼운 덤벨이 있으면 가벼운 덤벨을 쥐시고 그 상태로 똑같이 운동을 한번 해주세요. 이 운동도 마찬가지로 13회 3세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근력 운동을 했으면 이제 어깨 안정화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 고무밴드로 이렇게 한번 묶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팔을 바깥으로 진동한다는 느낌으로 위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해주시는 겁니다. 스스로 이렇게 진동을 만들면서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다가 하시는 겁니다. 어깨 뒤쪽과 어깨 앞쪽 근육이 엄청나게 많이 운동되시는 걸 느끼실 거예요. 13회 한번 시도해 보세요. 13회 3세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회외 동작, 회내 동작을 한번 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회외, 즉 수피네이션 동작입니다. 자, 덤벨을 끝에를 잡아주세요. 만약 덤벨 없으시면 물 500ml 채워주신 다음에 병뚜껑 쪽을 잡으시고, 자, 팔을 이렇게 거치하실 수 있는 데다가 팔을 거치하신 상태에서 손목만 바깥쪽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바깥쪽으로 돌려주시려면 팔목이 이렇게 고정이 잘 돼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반대 동작입니다. 회내 동작입니다.
프로네이션이라고 하죠. 지금 보시면 지금 덤벨 끝을 제가 잡고 안쪽으로 돌려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실에서나 집에서 TV를 보시거나 사물을 보실 때 그냥 간단하게 덤벨을 이런 식으로 쥐시고 팔걸이에 올려놓고도 그냥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운동은 13회씩 3세트씩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이 필요합니다. 뭐 테니스 공이나 핸드볼이나 상관없고요. 자, 벽에 쓰신 상태에서 얼굴을 가깝게 벽에 맞대는 상태에서 공을 이렇게 통통통통통통 튕겨주시는 겁니다. 자, 몸이 최대한 벽과 가까운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공을 튀기면서 위아래로 올려주시면서 내려주시면서 공을 지속적으로 통통통통 튀겨주시는 겁니다. 아마 어깨가 상당히 타들어가시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eccentric contraction으로 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문으로는 이심적 수축이라고 하는데요. 즉, 근육은 계속 힘을 내고 있는데 길이가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려면 이런 덤벨과 같이 해야겠죠. 올릴 때는 반대팔로 올려주시고요. 내리는 걸 천천히 내리는 겁니다. 그럼 근육이 신장이 돼야 되는데 천천히 신장하면서 근육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육은 계속 일을 하고 있으나 근육의 길이는 늘어나고 있는 지금 이센트릭 운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힘줄 재활에는 이 이센트릭 운동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을 올릴 때, 즉 덤벨을 위로 올릴 때는 반대팔의 도움을 받으시고요. 내리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반대팔로 올려주시고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 운동도 마찬가지로 팔걸이에다가 올려놓고 하실 수 있어요. 팔걸이에 올려놓으시고 덤벨 잡으신 상태에서 올릴 때는 반대팔로 도와주고 내릴 때 천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통증이 반대쪽에 있으실, 팔 외측 말고 팔 내측에 있는 팔꿈치가 아프실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지금 반대로 운동하는 걸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팔꿈치 외쪽이 아프신 경우에는 첫 번째, 이전에 했었던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요. 팔꿈치 내쪽이 아프셨었던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만 바뀌는 거지 운동의 원리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